또 상임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전쟁이 터졌어요.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제가 이러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장면. 그러니까 제가 한 국회에서 10년 넘게 있었지만, 저도 네. 상임위를 굉장히 많이 챙기었던 그렇겠죠.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처음 보는 장면이야. 근데 이게 저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이지라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그것도 힘이 그렇게 막강한 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미애가 추했다 뭐 이런 얘기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 간사 선임을 막았습니다. 이게 막을라 해서 막아질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는 일단 딜레이는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두 사람이 붙었어요. 또 이제 또 조배수 의원도 옆에 있네요. 네. 여기 보시니까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간사를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제 네. 추대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간사 선임을 하면 간사 선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이제 상정을 하면은 이걸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그리고 처리가 되는 수순이고요. 아, 그럼요. 이거 예. 안 해준 적이 있었나? 저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이 순간 또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사 지명했는데 아그레망을 못 받은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추미애가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례가 없다시피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추나대전은 시작될 건데 내가 그 시작 쉽게 안 열 거야. 그렇죠. 예? 신경전을 본인이 그러니까요.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에 게다가 또 상임위원장인데 지금 기싸움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추미애가 네. 또 한 명의 어떤 국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예. 물론 이미 나경원 의원 모르는 분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페르소나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이제 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서울시장이나 뭐 또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네, 저도 추미애 위원장이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유, 또 오세훈 시장이 있으니까 경기지사로 바꿔야 되나? 네. 거의 JYP 이수만급으로 이렇게 네. 뭐잘 이렇게 길러내잖아요. 그렇죠. 또, 예. 네.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 기사는 크게 났는데 일단은 뭐 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결국 그래서 어제 못했어요. 네, 안건 상정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간사는 아니에요. 네. 간사진인데 간사는 아직은 못됐습니다. 야.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의 법사위는 이렇게 추나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굉장히 네. 이 나경원 의원이 뭐 초선 뭐 사실 이게 이제 언론에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나왔는데 네.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근데 과했어요. 과했고 네. 그리고 저는 너무 어이없는 게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했잖아요. 뭐 네. 낫바루다 뭐 이렇게 낫바루. 얘기했는데 옆에 있던 곽규택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박지원도 나한테 초선이라고 한 네. 소리 한 적 있는데 무슨 맞아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근데 도대체 저는 국회를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회의를. 예. 그- 아니 그리고 선수 가지고 자기들끼리 금 나누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네. 그 본회의장에 그 어떻게 앉는지 아시잖아요. 그쵸. 예, 초선일수록 앞에다 앞에 배치해서 앉고 네, 다선들은 뒤에서는 뒤에 앉죠. 약간 콜로세움의 그 윗좌석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네. 잘 싸우는지 봐요 이렇게. 쟤 좀 하는데 이러면서. 네. 넌 소리 안 지르더라 뭐 이렇게 막 지금 눈치 주고. 아, 진짜 네. 이게 정말 우리 학생들이 볼까봐 그러니까요. 낯대가 없습니다.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선출 권력끼리 자기들끼리 끝나는 거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뭐 여러 번에 이렇게 선수가 높을수록 이제 좀 민주적 정당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의미는 가질 수 있겠으나 네. 그렇다 해서 그 안에 권력 관계가 성립하는 거 그건 또 굉장히 웃긴 거죠. 누구 마음대로. 김정은, 시진핑, 푸틴. 야, 하여간 이 셋만 사라져도 중동의 사실 이 IS나 이슬람 쪽은 아직까지는 그 이 로컬을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좀 보는 게 그래도 지배적이니까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딴 데로 오긴 하지만 이 셋만 사라져도 지금 일단 전 세계적인 좀 뭐랄까 위협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열병식 막로 오른다. 뭐 열병식인지 연병식인지 뭐 이렇게 반응도 있는데 네. 자, 벌써 80주년이죠. 그렇죠. 북중러 공조를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과 시진핑과 푸틴 이 세 사람을 한 샷에 원샷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 시간이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고 지금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는 9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실각설이 돌더니까 그래도 어떻게 뭐 나오긴 나오나 봐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덩이가 커가지고 시차가 이 뭐랄까 경도에 따라서 5시간의 시간대가 차이가 난다 하는데도 네. 중국은 하나를 쓴다면서요. 예, 그래서 출근 시간대가 막 한참 뒤에 막 11시에 출근하고 막 그런다고 지방에 따라서는. 네. 예. 그리고 김정은 여기 사진 왜 이렇게 뿌띠뿌띠해요?
아 뿌찌뿌찌. 예, 아니, 뭐, 그러네요. 잘 나왔네요. 이거 뽀샵한 건가? 이거 좀 최근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된 것 전인 것 같아요. 뭐 리쥬란 네. 같은 건 맞았나? 그 되게 이거 조금 아프다는데. 지금보다 몇 년 전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김현기님께서 김시푸 했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예, 또 세계 독재자 김시푸의 모습을 네. 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뉴스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리고 뭐 김주애가 함께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그 어차피 왜 유사 국가 호소의 테러 단체가 뭘 하든 짜잘한 것까지 뭐 전달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예, 여러분께 그거는 뭐 굳이 전달을 안 했는데 야, 근데 진짜 김주애가 저렇게 어쨌든 공식 석상에 또 그것도 예. 다른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이런 곳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말 이 사람이 후계자인 건가요? 후계자라고 지금 거의 높은 확률로 된다고 해요. 그죠? 예, 과거에 이제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만 해도. 예, 네. 저희도 이제 태영호 의원 모셔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물어보고 이러면은 그냥 그럴 리가 없다. 이 여자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만약 김주애가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애의 성이 바뀔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백두혈통이나 뭐 네. 이렇게 해서 적자가 그러니까요. 예, 물려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한민족이 북한은 뭐 이제 이 뭐랄까 근대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선에서 이제 일본 그 일제 시대에 갔다가 바로 이제 북한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다. 뭐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지만.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공고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신병의 건강 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사실상의 시한부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뭐 하나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아들을 나중에 뭐 스위칭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은 아직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미일 대응 공조 체제를 갖춘다고 하는데 저는 뭐 뻑하면 수시로 이렇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원식이 이제 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을 대신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죠. 네. 네. 참석을 하죠. 어차피 이재명이 가봐야 시진핑이 거기서 만나줄 거라는 게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그 이제 다음 의전서열이 이제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진핑의 에이펙 참석을 요청한다. 이 무슨 박자 안 맞는 소리야. 왜냐, 이게 또 최근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경주 에이펙 같이 갈까? 예, 네. 물론 뭐 실제 올 가능성은 적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말이라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대신 가가지고 간단 말이 저 오실래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행여라도 뭐 그럴 일이 가능성은 적지만 이게 만나면은 이거 에이펙은 사실상 그냥 없는 행사예요. 네. 그냥 병풍이 돼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 시진핑의 에이펙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중을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네, 또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의 논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네. 가가지고 할 일이 이거밖에 없는가? 아니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기사를 보면요. 네. 아직까지 이 시주석이나 혹은 리창 총리와의 단독 회동 일정 없어요. 우원식 네. 의장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못 만나고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아니 지금 북중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근데 거의 뭐 사실상 이 세 사람 자체는 지금 공식으로 이렇게 다자 회담 자체가 네. 김정은은 처음인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다자 회담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거 뭐 한 무대에 서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한 공식석상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처음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더더구나 우리가 또 이제 안보적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대만 그 양안 문제. 그래서 미중이 전쟁 상황으로 이제 격화가 됐을 경우에 주한미군을 잡아두기 위해서 북한은 우리를 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아예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공고히 하다 보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물리적 위협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를 해야 되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우리나라가 뭐 마치 이웃집 잔치 가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 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다자 무대에 네.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건 김정은을 예. 그러면 전 세계 국가에서 하나의 정말로 정상적이라는 표현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국가로서의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정상국가 인정을 자꾸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미 인정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으로는 이미 뭐 네. 거기가 본국이지 뭐. 아, 예,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 건국전쟁 2에도 나오는 게 이 미국 교수가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출발이 좋지 않으면은 뭐 정당성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출발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미국도 인디언들의 땅을 뺏는 흑역사가 그럼요. 있었고 네.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노예제를 100년간 운영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를 사는 그 나라 국민들은 자국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뭐 자긍심이 없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시작할 때 뭐 분단이 되면서 시작했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는 이 대한민국 자체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좀 생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의식이다. 예.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있죠. 예, 16번인가 17번인가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청문회를 하기는 했는데 네. 야, 진짜 이 홍영커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되고 싶을까? 그리고 어떻게든 되고 보자 이 지적하셨잖아요. 네. 그대로더라고요. 예, 아주 워딩이 바짝바짝 낮췄어요. 네. 소나기 피하기 청문회. 네. 우리가 소나기 피하기라는 거, 예, 일단은 피하고 보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과에 또 사과. 예, 한 뭐죠? 뭐 10번 넘게 사과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예. 본인의 이 여러 가지 문제, 네. 논란에 대해서 바짝 엎드리고 사과를 했고 네. 그러면서 아 진짜 저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본인이 했던 발언 중에서 네. 70이 넘으면 공직 맡으면 안 된다라고 오, 얘기했는데 이분 예. 7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시민했네요. 네, 정말 열심히 나 하고 싶어요. 네. 간절함을 어제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웠던 건 결과적으로 그 전에 또 언론에서 다 제기가 됐던 얘기. 그러니까 네. 새로운 거는 사실 없었어요. 예. 네. 그런 와중에서 이게 조원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되면 이거 완전히 친북 교과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교과서 자체가. 네. 예, 그걸 또 우려하시기도 했고 천안함 음모론은 아니었다. 근데 토론해볼 가치는 있다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진영의 또 욕먹을 소리는 또 눈치를 보는 게 보여서 네. 또 눈살에 찌푸리게 했어요. 결국은 이 천안함 음모론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망언들, 예,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이 행태. 예, 그리고 또 음주운전도 네. 예, 당연히 이제 또 민주당은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대선 후보 때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본질이 들킬까봐 자꾸 색깔론으로 물타기를 아직까지도 하려고요. 2025년인데도. 자, 그리고 사퇴 요구에는 직답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맞아요.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어. 네, 어제 하루만 버티면 됐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증인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네.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 이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또 민주당은 엄호 그리고 굉장히 낯뜨거운 엄호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었잖아요. 김민석 했군요. 네. 예, 김민석 했구나. 증인 없고 일단 피하고 보자. 무조건 사과하고. 네, 지금 이게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의 인사청문회의 특징 중에 네. 하나가 증인이 없는 맞아요. 참고인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